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아침 6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내일이 동지인데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죠. 동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소환 대안이 이렇게 와요. 1월 달에 이제 소환 대안이 있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아시아를 통일하시고 세계 통일을 하시리라 굳게 믿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여름과 겨울 두 중에서 어느 게 좋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여름이 좋습니다. 겨울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소환 대안이 들어서고 나면은 이 물이 옵니다. 수돗물이 안 나와요. 여기는 조금 이 안이 상당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물이 얼어버리면은 세탁을 못 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직원들 작업복 이거 이제 세탁하고 건조시키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내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럼 뭐 물이 안 나옵니까? 세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세탁물은 계속 나오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은 옷을 좀 두껍게 입어야 돼요. 그리고 목도리도 해야 되고 기마개도 해야 되고 양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신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갑도 끼야 되고, 장갑도 한 컬레 아니고 두 컬레 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데 옷 입고 장갑 끼고 목도리 하고 모자야 늘 쓰고 다니지만 기마개 해야 되고 양말 신고 이러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손발이 트니까 겨울 되면 이게 이제 따뜻한 곳에 있으면 자연이 없어지는데 추운 데 있으면은 또 특히 이제 찬물에 이렇게 손을 막 담그고 이렇게 하면은 손이 쭉쭉 갈라져 버려요. 그래 되면은 그 손에 이제 찬물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그래요. 이 따뜻한 데 들어가면은 자연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겨울은 저한테는 참 이제 1월달이 다가오는데 참 걱정이 되면서도 또 이제 소환 대안 다음에는 또 입춘이 오니까, 봄이 오니까 봄도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봄 되면 또 구정도 있고 그런데 여름에는 그렇지 않죠. 양말도 안 신어도 되고 슬리퍼 하나만 신으면 되니까. 여름에는 간단하잖아. 빤스는 입고 다녀야 되니까 빤스하고 위에 이제 난닝구 입고 티 입고 반바지 입고 딱 4개면은 끝이야. 슬리퍼 신고 5개. 그런데 겨울은 아니잖아. 아침에 그 샤워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니까 봄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다성 씨라고 있어요. 가수 안다성 님인데 아마 아직까지 살아 계실 겁니다. 옛날에 명국한 씨하고 안다성 선생님을 해야 되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여자 가수로서는 돌아가신 현미님은 이제 늘 자기 소원이 뭐냐 하니까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윤복희하고도 가까웠고, 윤복희도 지금 기독교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분이 이제 한명숙 씨라고 있어요.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한명숙.
그 옛날 국무총리 한명숙이 말고 노란사시 입은 사나이 그분 하고 한 세대를 풍미했습니다. 한명숙, 현미, 남자 가수로서는 안다성, 명국한, 뭐 남진 라우라는 오기 전에,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전설의 가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남인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50년대를 주름 잡았어요. 1950년대 6.25 사변 나고 난 이후에 그때 그 현미 선생님께서 이제 볼 때 그 자기하고 아주 절친했던 분이 한명숙인데, 한명숙님이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건데 아주 노한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곽순옥 씨라고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못내에 빛나는 고운 마음 쉬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듯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이 노래를 불렀던 원 가수가 곽순옥님이세요. 그래서 곽순옥님이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9988234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 2, 3일 이렇게 앓다가 돌아가신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그래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한명숙 씨도 지금 많이 아픈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상은 아니지. 근데 생로병사 보면 죽기 전에 많이 이렇게 건강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걸 많이 보니까 현미 씨가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아마 현미 씨가 90은 안 되고 80 중반에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그분이 주위에 곽순옥 씨라든지 한명숙 씨 이런 사람들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아픈 상태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자기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저는 죽을 복을 좀 주십시오 이제 이거야. 그럼 자다가 그냥 이렇게 자다가 죽어버리면 그거 얼마나 좋느냐고. 어차피 죽으니까 안 그래? 한 번은 죽잖아. 그러니까 뭐 자손들한테 이렇게 피해다 주고 자기도 이렇게 병마와 시달리지 않고 이렇게 죽으니까 늘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떠날 때는 말없이. 그때 이제 한명숙 씨하고 이제 현민이 그분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 남진이 녹기 전에, 남진 라브나가 이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안다성 씨라고 있어요. 안다성 님이 이제 가수로 어떻게 데뷔를 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분이 고등학교 좀 이렇게
시절 뭐 대학교 뭐 하여튼 대학교는 안 갔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카바레를 좀 갔던가 봐. 카바레를 가면서 또 노래도 이렇게 뭐 평상시는 좀 하셨는데 카바레에 가니까 그 당시에 그 KBS 관현악단장이 이제 김광섭님인가 그래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알바를 해요. 왜냐하니까 KBS 관현악단 그거 가지고서는 관현악단장의 수입으로서는 생계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 어렵게 살았거든. 전두환 그 당시 대위지, 전두환 대위도 그 당시에 그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가 이유동이가 그 장군이거든. 거기서 처가살이를 10년 했거든. 전두환 그 당시에 그 장군 대위 한 달 봉급이 뭐 쌀 한 말 정도 됐다든가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KBS 관현악단장이라도 거기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밤 야간 무대에 이제 이렇게 카바레 같은 데 가가지고 부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입을 이제 좀 이렇게 부수입으로 부업으로 그걸 했단 말이에요. 했었을 때 안다성 씨가 이제 그 카바레에 가가지고 있었을 때 그 김광섭 관현악단장 거기에서 한번 노래를 한번 부르게 됐다고. 그 노래가 자기가 처음 불렀던 노래가 그러니까 KBS 관현악단장 앞에 자기가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가 서울야구기라고. 봄비를 맞으면서 충무로 걸어갈 땐 쇼윈도 글라스엔 눈물이 흘렀다. 이슬처럼 꺼진 꿈속에는 잊지 못할 그대 눈동자. 내 맘같이 그대 맘같이 꾸지지 않더라. 내 혼도 꺼져가는 명동의 밤거리에 어느 님이 버리셨나 흩어진 꽃다발. 레인꽃 깃으로 올리며 오늘 밤도 울어야 하나. 내가 온 듯 마음이 아픈 서울의 레이지. 이 노래 잘 안 불러보니까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이제 그분 앞에 부르니까 야, 이 사람 그 음성 괜찮다 이래가지고 명함을 그 김광섭 그 관현악단장이 안다성 씨한테 주었다고. 주니까 한번 찾아온나 이제 이래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신 박춘성님한테 이제 곡을 하나 받아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이제 그 히트를 굉장히 친 노래가 바닷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새소리만 바람 따라 저량하게 들려오는 백사장이 고요해. 파도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나 홀로 외로이
곁을 떠나 멀리 따여도 내 마음속 깊이 떠나지 않는 꿈 서러워라. 새소리만 바람 타고 저량하게 들려오는 백사장이 고요해. 네, 이 노래는 잘 안 불러요. 왜 잘 안 부르느냐 하면은 처량하다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나 홀로 운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자꾸 처량하고 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안 좋거든. 그래서 이 노래를 1년에 한 번, 아마 2, 3년에 한 번 부를까 말까 한다. 그 가사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권혜경 님도 남진 라오나 오기 전에 엄청 유명한 가수라고. 나 혼자만의 사랑인가 있어요. 권혜경이가 불렀는데, 산장의 여인. 이 노래도 병들고 아프고 슬프고 막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노래를 잘 안 불러요. 음은 좋은데, 곡은 좋은데 그래요. 어쩌다가 한 번씩 불러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고 밤새워 쌓여 있네. 하늘의 별을 보고 속삭이던 그 밤도 추억을 더듬어 적막한 이 한밤에 님배올 그날을 생각하며 쓸쓸히 살아가리. 살아가래. 내가 입으로 이질로 넘어가 버렸다고. 왜냐니까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1절이 그랬는데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그 노래를 자꾸 불러보라고. 자기도 병이 들지. 그러니까 그 노래를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불러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직을 아직 그만두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걸 시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위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리모컨으로 똑똑 조절하는 사람이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이 이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뭐 좌지우지한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어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김기현이도 날라가 버리고 장정은이도 날라가고,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그냥 급작스럽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내려앉은 것은 딴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그 특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제 12월 28일 올라가는데, 거기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은
특검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 이러면은 매일 브리핑을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그 코바나 콘텐츠라고 옛날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게 이제 아쿠라비스타 아파트인데 아파트 그 지하에 그 내나 코바나 콘텐츠라고 그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이 있다고. 그것도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고 뭐 그래요. 그게. 그리고 매일 브리핑을 하게 된다고. 그래 되면은 뭐 그리고 별건 수사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이래 되면은 뭐 양평 땅 사건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 장고 조작으로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이 이제 지금 구속돼가 있는데 수검돼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막아야 되니까 한동훈이를 앞세운 것 같아.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이 이제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 뭐 정대택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몫이야. 그러니까 정대택 씨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생각하고, 정대택 씨 말이 진실이다 싶으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본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자기 이제 지적 수준,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구나, 이 사람이 진실로 이야기하구나,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정대택 선생님의 이제 견해에 의하면은 그렇잖아요. 그 뭐 최은순 여사,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께서 이제 자기 김건희 여사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그 이남 이녀지 아마 이남 이녀 거예요.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이남이녀가 맞지 싶은데. 그러니까 그 뭐 사남매를 키우려고 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모텔럽을 또 이렇게 했는가 봐. 남양주시 그 부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기타 뭐 그 주변에 검찰로부터 이렇게 지적 상황이 되는 뭐 고발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수 있는가 봐요. 모텔을 짓고 이제 그 강가에다가 모텔을 짓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 위법한 행위를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검찰이 단속을 놓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은순 여사의 동거남이지. 동거남, 그 이름 김충식인가 그래. 그분이 이제 그 H모 검사의 장인어른하고 서로 좀 알아가지고 좀 힘을 서로 이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좀 빼주거나 아주 힘을 엄청 적게 했다고. 그래 하니까 야, 검찰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이제 이걸 알았어요. 아마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Y모 검사하고도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워졌고, 김건희 여사는 원래 이제 의사하고 결혼했다가 몇 달 만에 이혼하고, 뭐 이혼녀라고도 볼 수 있지. 아기는 없었다고 볼 수 있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도 받았던데, 뭐 학력에 대한 무슨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 하면서 이제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 관리하는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거기 또 자주 갔었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Y모 검사도 거기서 알게 되고, 뭐 같이 이제 뭐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뭐 SBS 뭐 아나운서하고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대택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참 말을 참 다 옮길 수가 없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사망이 이제 압수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Y모 검사 가지고는 힘이 약해한데 그래서 갈아탄다는 거,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그 당시는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거기서 그 두 개를 썼는가 보더라고. 뭐 4층인가 또 그리고 10몇 층인가 뭐 두 개를 썼다 그래. 두 개를 썼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딱 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 최은순, 김건희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으니까 억울하게 징역 살 뿐 아니라 재산 날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독을 품고 이제 그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 보니까 그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지 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만보니까 이 성상납을 받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발을 한 거라고. 고발을 했다고. 어쨌든 간에 잘 피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있는 이야기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가짜뉴스라 생각하면 가짜뉴스라 생각하고 그 뭐 다 아는 이야기도 또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고 피해 나갔다고. 피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 지금도 이제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한동훈이를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앉힌 것은 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래 한동훈이가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 인권 문제가 있고 뭐 지금 특검에 한다는 것은 매일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인권 문제도 있고 뭐 4월 총선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궤변이라 하잖아. 궤변. 말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궤변이라 그러거든. 송영길 그 대표가 지금 거기서 이제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이 사람 무죄로 아마 곧 나올 거예요. 지금 당분간 들어가 있지. 그거는 무죄예요, 무죄. 그 송영길 대표가 딱 하는 말이 한동훈이 야 임마 이거 나이도 어린 놈이 그랬잖아요. 나이도 어린 놈이 궤변을 들고 있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특히 이제 이렇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한 20% 뭐 한 그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나 이 하늘에 대원칙이 있다고. 자업자득이야. 자기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암만 자기가 권력의 힘을 동원한다든지 기타 여러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말이지. 미꾸라지처럼 매끈매끈하게 빠져나가지만 결국 가서는 나쁜 일을 하는 놈은 하늘이 벌로서 갚아주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서 갚아주는 것이 철칙이라고. 그것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조중동에서도 조선일보에서도 지금 대기 때려요. 때리는 것은 뭐냐니까 조선일보를 움직이는 것은 재벌이 움직인다고. 재벌이 돈이 있잖아. 돈 뭐든지 돈이 움직이지. 재벌이 조중동을 움직인다고. 조선일보에서 지금 이제 김건희를 빼야 된다고. 너무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를 되게 치고 있다고. 언론에서 친다 이러면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것도 상중하가 있어요. 처음에는 돌멩이 던지고 나무 막대기 돌멩이 던지다가 나중에 되면은 총을 쏜다든지 수류탄 던지다든지 그거 안 되면은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폭탄, 무기는 무궁무진하다고.
지금 아주 약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구정이 2024년 2월 10일이 구정이라고. 그런데 구정 전에 이게 아마 손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항복.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죠. 뽑을 때는 이제는 나는 그래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은 5년짜리 대통령은요, 나는 저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 하나에 묻어 있는 먼지로 봐요.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도 안 돼요. 5년짜리 대통령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 문재인이라든지 이명박이, 박근혜, 뭐 노무현이, 뭐 김대중, 김영삼이를 나는 그래 봐요. 앞으로 할 사람도 그래. 왜? 그 사람들을 품은 뜻은 대단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인류 전체에 대한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자겠다는 그런 지대지강 지원 앞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품었던 뜻은 대단하지. 민주화를 했고 말이지, 죽을 고비를 겪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별거 아니다. 그렇듯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5년짜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족하고 그만둔다 하면은 나는 이렇게 아예 말도 안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찾아가서 만나보겠다 전혀 없다고. 이분은 내 소원을 풀어준 사람이라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자체가 인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다 말이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 공자, 예수도 한 말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하신 분이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잖아.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거다 말이야. 이것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돈을 써본 사람이라야 돈 가치를 알 거 아니냐고. 2살, 3살까지는 돈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1살, 2살, 3살짜리한테 어린애한테 돈을 주면 부모님이 가져가잖아. 어린애들은 돈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되면 돈의 가치를 알거든. 특히 뭐 20살, 30살 되면은 돈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걸 알잖아. 그렇듯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선천 종교의 결론이 신인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총 결론이에요. 그래서 신인님이 이제 허경영은 신인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돌멩이가 한 100개 들어있는 사람한테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불로유라고. 불로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불로유 있기 전에 확신을 했고, 불로유 없어도 확신하지. 뭐 내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제 지지를 해야 될 때가 왔으니까, 불로유를 한번 봐라. 썩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도 못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새대가리지, 새대가리. 새대가리라, 새대가리. 새대갈통이라 그러면 돼. 그래서 완전 새롭게 되는 이제 이 정권이 이제 없어지잖아. 없어지게 되면은 내가 전에도 그렇지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망할 때는 거기에 맞는 여자와 남자가 나와요. 그런 천한 계집이 나오고 아주 어리버리한 그런 그 머스마 새끼가 나와. 술이나 처마시고 말이지. 이런. 그러니까 한나라가 망할 때도 그렇고, 은나라가 망할 때도 그렇고, 주나라가 망할 때도 그렇다고. 사망오제 시대 다음에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다고. 한나라를 망친 놈이 거리라는 놈이라고. 술이나 처마시고. 그리고 거리라는 여자 옆에
말이지 말이. 그 여자가 나왔고 어느 나라를 망한 놈이 주라는 놈이 어느 나라를 망쳤다고. 내나 주색에 빠져. 그리고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 거기에 해당하는 연이 달기라는 연이 나왔다고. 사치를 좋아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연이 나와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볼 때는 백궁에서 말이야. 백궁에서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에 뭐 오게 될 때에 같이 여러 사람을 내려보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윤수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변희재님도 그렇고 변희재님도 아주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롭고 이분이 현실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어간다고 지금. 근데 박윤수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륙 조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 지금 이제 시진핑이가 통치하는 그 중국 대륙의 한 절반을 우리 조선에서 대조선에서 다스렸다고. 다스렸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완전히 말살시킨 것이 마오쩌둥 모택동이가 그걸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렸고 그 이전에 일본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완전 조작을 했고 그래서 또 그 일본을 밀어준 사람이 영국하고 미국에서도 관여를 했다고. 영국, 미국, 일본, 모택동 요 초강대국들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모택동 요 네 세력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역사가 한반도에만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축소된 거예요. 그 틀림없어요. 그것을 완전하게 밝혀내신 분이라고. 완전하게 밝혀내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한평생을 한 70 가까이 되는데 이분도 70 내보다 4살 많으니까 70이 조금 넘었죠. 이랬는데 한평생 빛을 못 보고 이래 있다가 아마 조만간에 이제 빛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대륙에 조선이 있었다는 거. 이시조선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야. 쉽게 말하자면. 이걸 밝혀내신 분인데, 이분이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와서 결국 가서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우리 중국이 지금 이제 한중일이 같은 한 형제야.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시아 통일이 될 때에 박윤수 선생님의 이제 그 책이 소개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은 전부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쓰레기보다 못하다 그랬거든. 백남준 씨라고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역사 지식은 쓰레기보다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하러 가야 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일을, 자, 나중에 또 저녁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있죠.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강정산을 열심히 신앙을 한 2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청수 모시고, 하늘 보좌에서 인간을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나님이시며 미륵 정불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자옵신 정산성전님이시여, 억조 장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 보수부님이시여, 제가 어렵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신고문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강정산을 믿는 그 단체에서도 사람이 청천만청 구만청이에요. 어떤 조직이 가든지 간에 사람은 청천만청 구만청이다. 자,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허경영